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4대강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로 국민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대안을 좀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정치 공세인 건 알겠는데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의 아픔까지 이용해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폭우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둔 엄중한 상황에도 명품 쇼핑을 방치한 허술한 대통령실이 수해 대책을 챙겼겠습니까?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NBS, 리얼미터, RN서치 등의 조사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갤럽에서는 네. 아주 소폭 1%포인트 변화하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수해 관련해서 지지율이 조금 더 부정적 부담을 안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가 후양, 수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네. 후는 후쿠시마 오염수고요. 또 양은 양평고속도로, 네. 수는 이제 오염수가 아니고 이 수해 대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네. 대통령 지지율 조금 더 부담을 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소장님, 네. 갤럽 조사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일하지만 한때 윤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윤 대통령과 여당과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전국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그 이전에도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아가지고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서 정당보다 높았는데 이번에 이제 비슷하게 나왔어요. 정당도 33%, 대통령 지지율도 33%인데 TK 지역의 경우를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33%인데 정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47%예요. 이렇게 되면은 공천 시기가 다가왔을 때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그 공천 관련한 어떤 대통령의 의중이 당에 반영되기 어려운 그런 구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네.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네.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뭐 오래전부터 그렇습니다만 외교가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순방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이 외교는 기존의 한미, 한일 이 관계가 더 비중 있게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방문, 나토 정상회의였죠. 그리고 폴란드 방문, 또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지만 이건 별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국내 이슈가 해외 순방 효과를 가려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에 수해도 있었고 그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네. 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이슈가 뭐 지역적으로도 수도권, 또 응답자 계층으로 보면 중도 무당 그리고 MZ 세대에 더 많은 영향을 주면서 해외 순방 효과가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은영 수장님, 네.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순방 중 명품 매장을 찾은 것과 관련해서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61.6%가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쇼핑 논란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나온 자료들 보니까 좀 이제 하락폭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하락폭보다는 약간의 또 상승한 그런 자료들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쇼핑이 아직 직접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은 미치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나왔는데 이제 호객 행위를 당했다. 그래서 들어간 것이고 또 물건을 사지는 않았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여권에서 나왔죠. 예, 그렇게 그 말이 바뀌는 상황이 나와서 근데 어쨌든 그 모든 말 자체가
어떤 해외 순방에 나가서 어쨌든 해외 언론을 통해서 명품 매장에 간 것 자체가 보도된 거에 대해서는 뭐 사과, 심심한 유감의 말을 표한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국민 상식에 반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여기 직접적으로 좀 반영이 안 된 거는 수해 상황하고 이게 겹치면서 그래서 좀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소장님, 김 여사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조용한 내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질문에 또 보기에 이제 조용한 내조가 들어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교한 내조겠죠. 네. 관리가 필요하다. 이 지지율을 좀 계속 화면을 좀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 계속이 27.6이라는 것은 네. 이 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더 낮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일부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주부층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중도 무당 MZ세대는 물론이고 지지층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네. 지지층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관리가 필요합니다. 뭐 이 부속실이 있든 아니면 관리해주는 인력이 어떻든 간에 대통령 지지율에 어떻든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정교하게 또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로 봐야 되겠죠. 앞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장마로 인해서 인명 재산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또 12년 만에 최대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장마 피해가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네. 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를 물어봤을 때 수혜라는 이유가 비중 있게 올라왔고요. 네. 또 하나는 뭐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의 연동해서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도도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영향을 받고 한편 또 더불어민주당도 뭐 이게 아주 긴 시간 동안 큰 폭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제 김의겸 의원의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간 것은 조국과 나라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에 미루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해서는 안 될 표현이기 물론 바로 사과를 하긴 사과를 했습니다. 했죠. 네. 이것도 더불어민주당에 어떻든 저떻든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수해 관련해서 잠깐 좀 더 붙이면은 그 과거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렇게 재난재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 안에 들어와도 이 비슷한 패턴의 사고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 수해 사고와 관련해서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서도 시민 신고가 있었는데 이 사전 대처가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 G7의 그 이태리 총리가 자국의 홍수 때문에 일찍 귀가한 그런 사례와 비견이 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다음 주 정도엔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것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그 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진단인가요? 그 이번에 그 RN서치 자료를 보면은 해외 순방 일정을 좀 이틀 정도 더 연장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거와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다가 56%, 적절했다가 37.4%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게 이제 국가 재건, 그 나라의 재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호재적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네. 아직은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게 너무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좋은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만한 이슈를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한 가지는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조사 결과는 거의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행보를 하든 대통령 지지율로 국정 수행 평가로 기결되고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안에 대한 찬반도 그 그렇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수혜를 빅데이터에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등장을 해요. 이건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 방문한 대로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네.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또는 국제사회 나토의 이제 관계가 더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생각할 때 그런 행보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발언이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스페셜하게 우리가 MBN 시사 스페셜이니까 스페셜하게 말씀드리는 제발 메시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걸 굳이 한국으로 뛰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왜 뛰어가봤자 바뀔 것은 없을 것이다. 네.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정성 있게 진심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분에 이제 공통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봐야 지적하는 되겠죠. 것은 역시 이제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지적이군요. 대통령실이 지금 참모진이 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네. 배 소장님, 예.
어쨌든 지금 수해복구 피해 지원을 놓고도 지금 여야는 또 견해가 다릅니다. 이게 책임 문제에 있어서 4대 강보 해체 문제 때문이다. 현 정부 책임이다.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따로따로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감사원에서도 발표가 나왔지만 국정과제로 설정해 놓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로 설정해 놓고 시안에 급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졸속 결정이 내려졌고 그래서 4대 강보를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았냐.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의 한하진 장관도 보를 존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지금 또 하나의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지금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정치권에서 이런 책임 공방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여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 제 질문이 그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네. 말씀 드리려고 제가 앞서 네, 이 네. 서두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그건 그대로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4대 강보에 대해서 지난 정부와 이번 환경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판단 내리는 부분과 홍수에 이것이 원인이 있었다 어쨌다 지난 정부가 문제가 있다 또 이제 문재인 정부 탓하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 시점에 연계를 하면 문재인 정부에 설사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하고 이번 홍수하고는 이렇게 엮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 소장님 갤럽 네. 조사를 보니까 무당층이 32%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장마 수해 등 향후 대책에 따라서 여론 흐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당층이 늘어난 거는 이 재해 대책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응 이런 것도 물론 작동을 해서 많이 나왔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리더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정당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갖고 지금 무당파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당파층의 경우는 이 선거 때가 되면은 대세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신당이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이동을 이 많은 사이즈의 그 무당파층이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그 대선에 준한 대선 후보급에 준하는 인물이 나오면서 이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지금 좀 그쪽으로 이동하기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런 인물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배 수장님, 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방류하는 설비를 공개하면서 이게 오염수 방류 준비가 끝났다 밝혔는데요. 네. 조만간 오염수 방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와 각당 지지율에 미칠 영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아주 큰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왜냐- 반영이 됐다고 선 보시나요? 반영됐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수산물에 대해서 EU에서도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규제 조치를 해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일본에서는 우리 수산물 이 금지에 대해서도 해제 요구를 해올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이나 일일 브리핑도 하고 있는데 선을 걷느냐. 네. 결과적으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지금 여론에 반영돼 있고 진영 간 대결 구도로 정당 지지율의 경우에는 프레임화되기 때문에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산, 울산, 경남처럼 또는 호남처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산업 관련 지역에서는 더 큰 영향을 받을 네. 수 있거든요. 이 소장- 수산물이 핵심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금 견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하고 8개 현에 대해서는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근데 국민들은 이게 이제 오염수가 방출이 되고 나면은 수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그 수산물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거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전반적인 거는 지금 주변 국가들, 홍콩이나 중국 모두 중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거는 아직 자제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강력한 정부의 좀 목소리, 입장이 나와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수산물 수입이 될 경우에 먹지 않겠다는 의견이 72.3%나 나와서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수산물과 관련된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네. 배 수장님, 내년 네.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분당설 뭐 여러 얘기 나오잖아요. 네. 선거 때마다 많이 나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신당을 만들지 국민의힘에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만약에 유 전 의원이 신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게 얼마 정도의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신당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엄청난 파괴력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영향은 끼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첫 번째 이유는 그만큼 선택지의 이 유권자들이 비율이 커졌다, 많아졌다. 아까도 이현영 소장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존 아예 정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어떠냐? 이건 카르텔로 생각해요. 네. 두 정당을 여야를 모두.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정당이 생겨나면은 그만한 국민들의 호응도를 얻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물도 필요하고 지역 기반도 필요하고 또 그만큼 호응을 얻을 만한 네. 후보자들을 모아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대표가 그만큼 좀 효율적인 정당 또 후보자들을 상당히 국민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을 모은다면 적어도 엄청난 뭐 1, 2위 정당을 뒤엎을 정도는 아니지만 3위 정당으로서의 유의미한 존재감은 가시할 정도의 수준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배 주장님, 친박 인사들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아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지만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비서실장격 역할을 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친박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친박 인사들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심정은 나는 총선 모릅니다.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본인 스스로도 박 전 대통령 스스로도 좀 파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또 이제 이번에 목소리는 비슷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찾아야겠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또 충돌 구도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겠죠. 네. 그렇다면 결국 친박 인사들의 이 총선 출전은 좀 제한적이다. 그 파괴력은 박 전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네. 개별 후보들이 경쟁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지금 뭐 이 경북에서 출마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최경환 전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지역의 경쟁력에 따라서 각자 도생하는 네. 그런 상황은 또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은영 수장님,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뭐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가 우병우 전 수석 언론에 거명되는 인사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를 할 경우에 보수 진영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그게 출마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지형 변화를 주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약간 숫자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대구 경북 지역만 볼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51%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47%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TK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에 다시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보수 대연합이라는 게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낮은 지지율 때문에 이게 이제 나오는 것인데 네. 실제로 선거에 다가가서 핵심 지역 기반 층에서 과연 대통령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지금 나오는 숫자들을 보니까 그런 흐름이 안 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포구 골프 관련해서 사과했습니다. 네. 홍 시장은 사과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징계를 연다고 하는데요. 네. 이 홍 시장 발언 움직임 여당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습니까? 어쨌든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 포구 골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당에서 징계를 한다니까 그 과하지욕이라는 그러니까 큰 뜻을 위해서 내가 지금의 치욕을 좀 참겠다라는 글을 SNS에다 올렸다가 지웠거든요. 가랑이 밑을 기어간다 이런 네, 표현을 한 그런 거죠. 표현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김기현 대표와 이 홍준표 시장의 갈등이 상당히 이전부터 지금 축적이 돼 왔어요. 그래서 뭐 그 정가은 목사와 관련한 건에 대해서도 지도부와 대표를 비판했을 때 이 김기현 대표가 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와서 사실 이 당 내에 있는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물론 당 대표의 입장이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당내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당원권 정지까지 갈 것이냐 이걸 되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의 전체적인 정치 일정이 조금 그 걸림돌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징계로 가기는 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네. 하는데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홍준표 시장도 사자성어입니까? 과하지욕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빨리 듣거나 이렇게 좀 여러 번 듣다 보면 과하지욕 너무하다, 뭐 과하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대구 경북이 지금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으로 인해서 가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또 징계와 관련해서 치열하게 또 논박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또 홍준표 시장은 아이고 나 상임 고문에서 해체하더니 또 뭐 또 징계를 해요. 뭐 이러면은 불씨가 불똥이 대구 경북 전체에 번질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핵심 지역 기반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저는 네. 좀 이게 길게 가져가기는 양쪽이 다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대로 과하지 않도록 과지욕, 하여튼 과지욕 네. 이대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일단락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지욕을 과지욕이라는 시각은 상당히 색달랐습니다. 배 소장님, 민주당 혁신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21일에 첫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게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민주당 혁신위 활동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것은 대통령이 수혜에 따라서 지지율에 더 부담을 안고 내려간 조사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안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것이 혁신이거든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위가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혁신위를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혁혁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라는 것은 최근에 나오는 김은경 위원장이 불필요한 정치적 발언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중도, 무당, MZ세대 이들을 더 경고하고 특히 수도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불체포 특권 폐지가 조건부 결의가 된 것도 아쉽군 대목이고 또 네. 미흡한 대목이고 그래서 지금 꼼수 탈당과 관련된 것도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혁신위를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의 파격적 혁신이 돼야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혁신 임기가 지금 2달 남짓 남은 상황인데요. 네. 뭐 당내 개파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혁신해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혁신위가 혁신위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게 아직 좀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혁신위가 제시한 안들을 보면은 당내 윤리 기준을 강화하겠다. 이 정도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민 감찰관제를 넣겠다. 뭐 이제 투표시 기명 투표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들을 넣는데 그것보다는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 지금 현재 당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거든요. 네. 공천과 관련해서 현재 좀 잘못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좀 바꿔달라. 요거를 좀 다뤄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제 그 초선 의원들이 마치 그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약간 불평스러운 이야기들을 해서 네. 이게 오히려 이제 혁신이 활동을 좀 저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예. 가상자산 보유 거래 논란이 있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 예. 징계안 논의하게 되는데요. 제명 권고 나왔잖아요. 네.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판단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표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대거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는데 동참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 여론에서는 계속해서 사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무소속 의원인 김남국 의원을 총선을 앞두고 복당시켜주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판단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국민의 여론 속에서 민주당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이 무엇일지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판단을 국민들은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 과반 이상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정조사 시 여야 이해득실 셈법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게 지금 수혜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주춤한 상황이 됐긴 했지만 지금 그 상황, 그 속에서도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가장 지금 최근에 나온 거로는 공흥지구 특혜를 했던 그 공무원이 이 지금 그 고속도로 종착지 변경과도 지금 관련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공무원들의 증언이 조금 그 원희룡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정조사 시 이거 여당에게는 굉장히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탄주안은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합니까? 네, 일단은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수혜 대응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되고 있는 부분, 또 다음 주에는 방송위원장 임명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관련된 추가 수사 내용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현안들이 있네요. 이 소장님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시는지? 저 역시 이제 수해 그 대체가 아직 끝나지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명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수해 대책에 대한 그 정부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 역시 이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부분이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